네, 내피셜 105돌팔입니다. 리그 1위를 핑크거미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와의 경기만을 남겨뒀는데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겠죠. 시합 전에는 전력으로는 매우 우세하고 전적도 4승 1패니까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었고, 또 승점 1점만 따면 되니까 또 유리한 국면에 있었고, 통장은 본배구가 탈락이 확정된 상태니까 동기부여가 좀 적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의 경기 5라운드 그때 통장이 핑크거미를 이겼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도 그 통장이 또 상승세고 하니까 승점을 못 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고 핑크거미가 셧아웃으로 승점 3점을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보기에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 체력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계속 요즘에 체력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6라운드고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V리그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두 팀이 예외 없이 둘 다 체력이 안 좋았습니다. 핑크거미도 안 좋았고 통장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저번 전매천과의 경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통장이 하루를 덜 쉬었어요. 핑크거미는 토요일날 시합을 했고 통장이 일요일날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통장은 이틀 쉬고 핑크거미는 3일 쉬었는데, 게다가 통장은 5세트 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배구를 가느냐 못 가느냐 확정이 되는 그런 시합이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뛰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핑크거미는 정관장을 상대로 3세트 비교적 낙승, 3대0으로 낙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팀 다 지쳤지만 통장이 좀 더 지쳤다, 동등하게 지쳤다 하더라도 너무 체력이 부족하고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 다 점프도 안 되고 빠르게 달리기도 안 되고 파워도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구는 결국에는 뭐가 남습니까? 지쳐도 달라지지 않는 거는 키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격수의 키가 중요하잖아요. 미들브로커 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격수의 높이와 타점이 조금 더 비중이 높잖아요. 미들브로커는 공격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90대의 옐레나와 킴을 보유하고 있는 핑크거미가 유리한데, 게다가 덜 지쳤으니까, 통장이 더 지쳤으니까 핑크거미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트 초반부터 딱 봤는데, 초반에 큰 차이로 그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 8대 좀 3, 4점 차이로 이렇게 앞서갔었잖아요. 그런데 점수 차만 그렇게 앞서갔다기보다 이제 경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일단 승점 1점을 확보하는 세트 스코어 2대 0까지는 쉽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초반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공격수의 키가 큰 핑크거미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맞아 죽겠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일단 통장팀 체력이 더 약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통장팀 공격수들은 키가, 신장이 작은 대신에 용병도 좀 작고 좀 아포짓도 작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뭘로 메꿨냐면은 빠른 배구, 스피드 있게 뛰고 스파이크 치는 타이밍을 아주 신속하게 잡아서 상대방 키 큰 공격수들의 블로킹에 맞고 나가게 하는 쳐내기. 근데 상대방 블로커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은 빠르게 쳐서 코트에 꽂는 그런 방식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었고요. 그 방법으로 이제 시즌 후반부에는 이기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핑크거미도 5라운드 때 승리를 잡았었고요. 그런 특유의 빠른 속공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시간차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빠르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높이 키가 작으니까 그거를 점프력으로 만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서 공격이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육수영도 그렇고 산타나도 그렇고, 그 중앙 속공에서 최정민도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고 다 안 됐습니다. 그런 공격적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체력과 그런 지구력이 떨어지면은 수비 쪽 영향이 더 큽니다. 어떤 식으로 크냐면은, 우리가 강스파이크를 상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견리배처럼 막 반사 속도가 표범처럼 빠르고 이러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강스파이크로 나가는 걸 다이빙 딕으로 잡는 건 쉽지 않아요.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상대 공격수가 점프하는 위치와 높이, 그리고 우리 블로커의 위치, 이런 거 각도를 잘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쯤에 강스파이크가 올 것인가를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가
거기로 운 좋게 근처로 오면은 디그가 되는 거고, 자기 예상하고 다른 곳에 가면은 이제 실점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수비가 있죠. 연타, 상대가 연타를 할 때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연타를 할 때도 있고 페인트를 넣기 위해 연타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상치 못한 코스로, 자기가 서 있는 위치하고 다른 코스로 가지만 연타니까 공이 느리기 때문에 따라가서 몸을 날려서 다이빙으로 이렇게 디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몸을 날려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연타가 체력 소모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더 필요하고요. 강타는 미리 자리를 잡는 그런 판단력이 중요하고, 강타를 막는 디그는, 연타는 체력과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런데 체력과 스피드가 없었잖아요. 옐레나랑 킴이 연타로 빈 곳을 많이 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즌 초반에 통장팀 멤버들이었으면은 신속하게 몸을 날려서 그거를 어떻게든 걷어냈을 텐데, 오늘은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눈은 보고 있어. 눈은 보고 있고, 아 저기로 오고 있구나 하고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경우도 있었고, 몸을 날려도 이게 스타트가 느리니까 공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호철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왜 이렇게 뒤로 빠져있냐, 상대방이 어차피 강타하는 거는 포기하자, 강타로, 왜냐면은 옐레나라 킴의 공격이 타점이 높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방으로 가서 전방 수비를 해라, 연타는 실점을 하지 말고 연타만이라도 막아라라고 주문을 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전방 수비를 하면은 옐레나랑 킴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뒤로 때려버리지 뻥뻥. 그러니까 이게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고 이거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방 수비를 했던 후방 수비를 했던 어떻게든 연타를 미리 알아채고 일찍 스타트를 해서 가까스로 막는 일도 많았어요. 가까스로 막아도, 자 우리 배구 선수들이 거기에 키 큰 선수도 있고 작은 선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작은 선수도 170 훨씬 넘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한번 바닥에 몸을 날려가지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체력 소모가, 그러니까 강타 막는 디그는 미리 서 있으니까 몸은 아플지언정 체력은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연타로 들어오는 거를 몸을 날려가지고 엎드려서 막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이러니까 체력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고갈되는 거죠. 악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타랑 강타, 옐레나랑 킴이 번갈아가면서 치고, 통장팀 선수들은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가지고 오히려 혼신의 힘을 다했어. 통장팀은 진짜 모든 걸 걸고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반면에 핑크팀은 물론 열심히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슬슬했습니다. 시합을 계속하는데 체력이 세이브되는 느낌이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연타 폭격에 의해 가지고 큰 점수차로 승부가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연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체력적인 말인데 여기에 하나를 좀 보태면은, 오늘 그 상대가 체력이 약하다는 점을 김다솔이 엄청 이용을 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덕담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그 1세트 시작 후에는 안심이 좀 됐지만은 시작 전에 김다솔이 이제 스타팅으로 주전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불안을 느끼셨던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안을 완전히 오늘 종식을 시켰죠. 상대방 체력이 약한 거를 김다솔 세타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느냐, 먼저 중앙 백어택 통칭 이제 파이프, 중앙 파이프, 그거를 활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원래 중앙 파이프 많이 안 줬잖아요, 김다솔이. 라이트 백어택 토스라든지 아니면은 미들 브로카드를 이용한 기습 공격, 이런 거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따라 중앙 파이프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 파이프를 김다솔도 그동안 안 썼지만 보통 한국 V리그에서 중앙 파이프가 많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중앙 파이프가 성공률이 낮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왜 낮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세팅된, 약속된 중앙 파이프 말고, 약속된 파이프는 다른 공격수나 이제 미들 브로카들이 페인트 모션, 시간차를 떠주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블로커가 분산될 때 중앙 파이프를 하는 거는 성공률이 높죠. 그거 말고 오늘 어떤 파이프가 많이 나왔냐면은 약속된 파이프가 아니라 그냥 혼전 상황에서, 하이볼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주는 중앙 파이프,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낮은 이유는 이제 블로커가 분산이 안 된다는 그런 가정을 일단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높이적인 측면과 좌우폭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높이적인 측면에서 중앙 파이프도 후위 공격이기 때문에 후위 공격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이 상대가 보시다시피 블로킹을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키 큰 공격수가 전위에 있을 때는 키가 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위에서 백어택을 하면은 깊은 각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트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좀 성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체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러킹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낮아지면은 키 큰 공격수들은 평소에
점프력으로 타점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체력이 떨어져도 그 점프는 어차피 살짝 뛰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백어택보다는 각도가 깊게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백어택이 유리했고, 호리젠탈적인 측면, 좌우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이볼 상황에서 이게 약속된 상황이 아니라,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혼전 상황에서 가운데 백어택을 토스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빠른 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픈성으로 천천히 높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니까. 예, 혼전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후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상대방 진영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블러커들이 그걸 보고 원래 좌우랑 가운데로 분산되어 있던 블러커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 백어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모이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장팀 체력이 너무 고갈돼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김호철 감독도 지적을 했잖아요. 왜 상대가 파이프를 하는데 양쪽에 블로커들이 가운데로 안 모이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냐, 이렇게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가운데로 미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가도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죠.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옐레나나 이제 킴이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그냥 오히려 때려내기가 쉬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위보다 더욱더 좌우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가끔 이제 그렇게 이제 김호철 감독이 이렇게 지적을 딱 하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 통장팀 블로커들이 잘 따라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따라와서 막아버리면은 백어택인데도 연타를 해버려. 그런 게 몇 번 나왔죠. 백어택에서 연타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걸 예상을 못하니까 수비수들이 또 수비를 못하고, 요런 것들이 반복돼가지고 오늘 백어택과 연타로 완전히 폭격을 맞았는데, 그런 점을 김다솔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을 잘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그리고 제가 아까 통장팀이 키가 작기 때문에 스피드랑 점프력이랑 타이밍 이런 거를 빠르게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스피드 배구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약하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핑크거미는 그런 플레이를도 하지만, 빠른 플레이도 하지만 높이를 이용해서 큰 공격을 많이 하니까 지쳐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핑크거미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스피드 있게 하고 점프력을 해야 되는 거를 담당하는 멤버가 있죠. 바로 면팀장입니다. 면팀장은 신장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 시간 차라든지 굉장히 빠른 타이밍, 높은 점프력으로 만회를 하는 스타일인데, 역시 면팀장도 그러다 보니까 지쳤기 때문에 오늘 스피드라든지 점프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1세트에 공격 같은 게 좀 잘 안 됐어요. 특유의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거를 김다솔이 잘 파악을 했습니다. 몇 번 줘보니까 면팀장이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구나. 그래서 점유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킴옐 위주로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후위 공격도 많이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계속 안 주면은 상대가 이제 완전히 면팀장을 옵션에서 제외하고 막으면은 방어가 돼버리니까 가끔 줬어요. 이제 하이볼일 때 전위에 이제 면팀장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준다든지, 그리고 그 경기 후반부에 가서는 면팀장 앞에 김하경이 있을 때, 김하경 세타가 블러킹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김다솔 본인도 블러킹이 낮으니까 오늘 표승주가 그 블러킹 위로 때리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표승주도 완벽하게 꽂아 넣는 일은 없었어요. 점프력이, 높이가 오늘따라 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김다솔인데도 쳐내기를 해. 블러킹 손가락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웃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딱 한 번 이제 위쪽으로 탁 꽂아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옐레나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얼굴을 맞은 거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거를 김다솔이 나만 당할 수 없다, 상대도 이제 키 작은 세타가 있으니까 김하경 쪽으로 면팀장이 있어도 블러킹이 낮은 김하경 쪽을 잘 이용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면팀장도 본인이 오늘은 스피드와 파워, 점프가 약하다는 걸 아니까 연타를 쓰고 쳐내기도 쓰는 등의 이제 역시 능수능란한, 득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견인했다. 그래서 오늘 시합이 이긴 거는 어찌 보면은 오늘 핑크거미가 굉장히 잘했는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어도 이기긴 이겼을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차이로 이긴 거는, 그냥 이긴 거는 이긴 건데, 김다솔이 오늘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시합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다고 봅니다. 큰 차이로 이긴 것은 김다솔의 지분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리그 1위가 확정이 되고 시합이 끝나고 이제 시상식 트로피도 들고 아주 이제
아직 챔피언 결정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고생을 보상받는 그런 선수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 또 단장님하고 이제 구단주님, 자 흥국생명 사장이죠. 두 분이 또 꼽사리 껴가지고 시상식을 즐기는 장면. 여기에 또 우리 태광그룹 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또 안 오셨더라고요. 왔으면은 시청률이 엄청 올라갔을 텐데 좀 안 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김다솔이 우승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가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특히 이게 모든 선수들이 화사하게 이제 웃었거든요. 근데 유독 김다솔만이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거는 뭐 다들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번 시즌에 가장 컸던, 물론 이번 시즌에 핑크거미의 내홍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고생을 모든 멤버가 했지만 그거는 이제 팀이 안 좋아서 팀 상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거고, 김다솔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런 게 상황이 전개가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악플도 많이 받고 그동안 그 완전 김다솔이 이번 시즌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있었고 아니면은 굉장히 무지성의 그런 인격적인 비난 이런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도 수위가 좀 셌죠. 예, 플레이에 김다솔이 기복이 많다 보니까 김다솔이 운영을 잘못할 때 이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수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김다솔의 플레이가 잘못돼가지고 시합을 지는 날에는 각종 배구 커뮤니티에 엄청난 비판과 지적이 해일처럼 이렇게 밀려왔죠. 그거에 사실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배구계에 영향력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김다솔의 경기력을 지적을 심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막 2만 명 3만 명이 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김다솔 세타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배구 팬들의 그런 안 좋은 지적,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원정이 주전 세타로 오면서 이원정은 승률이 80%가 넘거든요. 80 몇 프로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간에 이원정이 함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때 도로공사 전에 김다솔이 또 스타팅으로 나갔는데 도로공사한테는 5라운드까지 5번 다 이겼는데 김다솔이 나가니까 또 한 번 하필이면 그때 또 지니까, 근데 또 김다솔이 실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이제 비난 세례가 또 오고 해가지고 오늘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경기에 임한 것 같아요. 다행히 본인이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운영을 이제 잘 해가지고 3대0으로 완전히 큰 점수차로 이기니까 본인의 걱정이 해소된 거, 그리고 리그 1위를 또 확정짓는 시합을 이기다 보니까 시즌 동안에 마음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합을 통해서 그동안 지적을 했던 그런 저라든지 아니면은 그 갤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시합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음 시합도 김다솔 세타가 주전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원정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주 정도의 휴식 시간 동안 회복이 되면은 챔프전에서는 이제 첫 시합에는 복덩이 원정 세타가 또 주전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복덩이는 부상 리스크 그게 크기 때문에 또 조금 어깨라든지 함스트링이 한 2차전 정도 하고 나면은 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김다솔이 또 등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다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바라는 점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통용되는 단어인데 퀸 다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퀸이 여왕이잖아요. 뭐 김다솔 여왕 뭐 그런 뜻인데, 근데 그게 김다솔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여왕인데 왜 비하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김다솔 세타가 토스가 이제 부정확하다거나 또는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범실이 많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핑크 스파이더스의 멤버들이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그냥 별다른 무리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플레이를 해도 아주 쉽게 승리를 이끌 수가 있는데, 플레이에 기복이 심하니까 김다솔이 마치 여왕인 것처럼 주변의 플레이어들이 맞춰줘야 된다, 신하처럼, 이런 뜻으로 비하를 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아 선수에게 클러치박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비하하는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수년 전이죠. 클러치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 포인트를 얻어내거나 시합을 이기는 결정적인 플레이가 많은데, 평상시에 플레이 기복이 심하고 범실이 많으니까 에라 그냥 클러치 상황에만 들어와라, 세트 후반부라든지 시합 후반부에만 들어오고 평상시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비하의 뜻으로 클러치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박정아가 수년 동안 절치부심을 해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리우올림픽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고 자신을 갈고 닦아서 평소에도 에이스인데 클러치 상황에서는 더 레전드다 이런 식으로 별명이 뜻이 바뀌었잖아요. 스스로 비하하는 닉네임을 칭송하는 닉네임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퀸 다솔이라는 별명도 지금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철부지 여왕 또는 공주 이런 식으로 팬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한 시합 남았잖아요. 아파트와의 시합에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백업 세타로서 적재적소에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별명 뜻을 아예 진짜 부국강병을 했다는 여왕, 예를 들면 선덕여왕이나 이제 빅토리아 여왕처럼 핑크거미의 전성기 한 획을 그은 여왕이라는 의미로 퀸 다솔이라는 별명의 단어의 뜻을 스스로 변모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제 비판을 많이 가했던 그런 팬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유튜버들, 배구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직접 하면은 하지도 못할 거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거를 지적하는 저 같은 유튜버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더욱 저 인신공격하고 그런 비난을 하는 그런 악플러들도 그냥 깨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탈룰라급 태세 전환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시합처럼 그냥 하면 돼요. 이번 시합처럼 하면은 퀸 다솔이 이끄는 핑크거미를 그 어떤 팀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